안녕하세요. 김종두 쌤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답안 작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보면 일부 친구들이, 쌤, 저 답안 작성이 좀 어려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답안 작성 특강 같은 거를 먼저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야. 쌤 봤을 때는 답안 작성 특강도 한번 들어가면, 물론 얻는 게 있겠지만, 강의가 길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못 내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강의를 들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일단은 본인이 메인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 답안 작성 훈련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방법을 먼저 얘기해 줄게.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안 작성이 좀 더 안 늘더라라는 친구들이 답안 작성 특강 같은 걸 듣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쌤 생각에는 먼저 최대한 자기가 지금 공부하는 수리논술을 가지고 최대한 훈련을 좀 해본다라고 그 생각을 하는 게 좋아. 그러면 일단은 어렵지 않아. 방법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일단 답안 작성은 그 기본기가 이거야. 서술을 해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가끔 보면은 학교 내신에서 했던 서술형, 근데 그 서술형을 솔직하게 얘기할게, 수식 위주로만 쓰잖아. 아니야. 논술 답안은요 오히려 설명이 먼저야. 물론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수식이 필요하지, 계산도 필요하고. 하지만 단순 계산은 열심히 써봐야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 보지도 않아. 그래서 서술을 해야 된다는 걸 일단 먼저 알아야 돼. 근데 그거를 일단은 그가 답안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면은 본인이 어떤 답안 형태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서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 먼저. 즉 계산이 우선이 아니란 얘기야. 계산이 우선이 아니고요. 문장 서술을 해야 된다. 대신 문장 서술을 하지만 수리논술이다 보니까 뭐 수식이나 뭐 그래프나 또는 그림이나 때에 따라서는 표 등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봐야 돼. 근데 이거는 쌤이 이제 큰 틀에서, 물론 계산을 아예 적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계산은 이제 보통 압축해서 적지. 압축해서. 그래서 이건 X라고 하면 또 오해 소지가 있다. 세모. 그래서 계산은 보통 압축한다. 디테일하게 다 써봐야, 실제 계산을 다 써봐야 보지도 않고 나중에 답안 공간도 모자라. 그래서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그치? 그래서 쌤이 실제로 실질적인 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자, 뭐냐면요. 예시 답안을 흉내 내는 거야. 흉내 내면서 연습한다야. 이게 가장 중요해. 예시 답안을 흉내내면서. 근데 이제 예시 답안도 두 종류가 있어. 두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는 학교 예시 답안. 즉 학교가 발표한 예시 답안. 그리고 하나는 이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작성하는 손글씨 답안도 있어.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손글씨 답안이 더 좋아. 왜? 왜냐면 손글씨 답안은 이거야. 선생님이 만약에 내가 학생이라면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직접 손으로 쓴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손글씨 답안 샘플을 얻는 게 쉽진 않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쌤 같은 경우는, 물론 쌤 같은 경우는 메인 커리에도 일부 들어있긴 해. 또는 뭐 부교재에 들어있기도 하고 일부.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강좌에 넣어놨어. 그래서 쌤은요, 뭘로 얘기할 거냐면, 쌤이 이제 무료 특강인 사용설명서, 수리논술 사용설명서 가지고 얘기를 할게. 자, 수리논술 사용설명서를 보면요, 이건 어차피 프린트물로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수막캠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수막캠 교재 뒷부분에 붙어 있긴 해. 그 교환하고 답안까지. 그러면은 수리논술 사용설명서에도요, 쌤이 손글씨 답안을 몇 개 넣어놨어. 몇 개 넣어놨냐면, 논술 1-1도 쌤이 손글씨 답안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논술 5-1.
논술 5-1도 송구시 답안을 넣어놨습니다. 많이는 안 넣어놨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송구시 답안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송구시 답안 같은 걸 보면서, 물론 이제 선생님 또 메인 커리큘럼을 듣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송구시 답안들이 좀 있어. 예시 답안으로. 그래서 이런 송구시 답안을 보면서 직접 흉내를 내. 흉내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흉내를 내다 보면 감이 좀 잡혀. 아, 쌤이 이렇게 서술하고 있구나. 또는 이렇게 이쯤에서는 뭐 수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그림을 이렇게 그렸구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건 학교 예시 답안이야. 근데 학교 예시 답안은 볼 때 조금 조심해야 돼. 왜냐면 학교 예시 답안은 일단 첫째가 워드본이잖아. 워드본이기 때문에 어쨌든 글자가 좀 작아. 근데 우리 실제 글자는 좀 더 크거든. 그치? 그 다음에 학교 예시 답안은 분량이 실제 답안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실제 답안보다 자세한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실제 학교 예시 답안보다는 약간은 실제 답안은 더 러프하다. 러프하게 작성되어야 된다. 그것도 좀 알아놓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 예시 답안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든지 그래프 같은 게 빈도가 낮아.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그림이라든지 그래프 등의 빈도가 실제로 나와야 되는 것보다 낮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첫째, 워드로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힘들어. 나중에 대학 가면 알게 돼. 대학 가면 이제 리포트 같은 거 이제 워드로 작성하는데 작성하다 보면 이 워드를 가지고 그림이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그냥 다 말로 때우는 거야. 그래서 실제 학생 답안은 학교 예시 답안보다 빈도가 좀 이런 거에 빈도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참고하면서 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학교 답안은요, 사실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측면도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작성할 답안보다는 조금 더 자세해. 그래서 어떤 학교 답안은 실제로 그 학교가 답안 플러스 약간 해설 느낌으로 작성해가지고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실제 학교 답안 용지에 못 들어가.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거는 자기가 적절하게 고려하면서 봐야 돼.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예시 답안은요, 우리 학교 답안은 이래야 됩니다라는 거를 잘 드러낸다고. 그래서 뭐 송구시 답안까지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근데 쌤이 그래서 기본적인 걸 제공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자꾸 흉내내라. 흉내내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송구시 답안은 더더욱 좋아. 왜? 송구시 답안은 더군다나 그 글씨의 어떤 형태라든지 쌤이 뭐 내용이 잘 보이게 막 들여쓰기 한 것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뭐 약간 더 떨어뜨려 놓고 뭐 붙여놓고 하는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것들이 되게 잘 보이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송구시 답안이 제일 좋은 건 맞아. 맞긴 맞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제일 좋은 건 송구시 답안. 그 다음에 송구시 답안 외에 학교 예시 답안 가지고요, 자꾸 흉내내면서 연습을 하는 게 좋아. 대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베껴 쓰지 말고,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베껴 쓰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베껴 쓰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그 커리의 답안지를 보면서 흉내내면서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다. 왜? 풀이를 알고 이 풀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거 아니니까 자꾸 흉내내면서 연습한다. 이게 제일 좋아. 그래서 답안 작성은요, 답안 작성의 기본기는요, 보통 이제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거는 쌤이 배제할게. 적당히 빠르게 시작했다는 전자에 논술을, 즉 논술 상반기에 시작했다는 전자에 답안 작성의 기본기는요, 2달 이내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만드는 게 좋아. 2달 이내에. 즉 무슨 얘기냐면 2달 정도 안에 자기가 답안 작성을 너무 답안 작성하는 게 스트레스 받아. 그 수준 넘어가야 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답안 작성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쓸 때마다 나는 문제 풀어놓고도 답안 작성을 잘 못하겠어요. 그치? 그런 고민을 안 할 정도의 수준을 2달 이내에 만드는 게 좋아. 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답안 작성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안 작성의 기본기는 2달 이내에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야. 어떻게 하느냐. 대신, 우리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기가 공부하는 모든 문제의 답안 작성을 해보겠다 하면 안 돼. 그거 힘들어. 그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 한 챕터에 1개 대문항 정도를 선별해서 자기가 초반에는 정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모방 위주로 해도 돼. 모방 위주로.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흉내 모방 위주로 하고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스스로 스스로 작성하는 빈도를 좀 늘려가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기가 적당하게 그 문장 서술로 풀이 흐름을 이렇게 좀 하고 있더라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답안 작성이 된 거야.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뭐 자기가 답안 작성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될 때가 있어. 그거는 그때마다 또 열심히 하면 돼. 그럼 언제 또 문제가 되냐면 간혹 자기가 답안 작성에 기본기를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특정 주제나 소재에 따라서 답안 작성이 힘든 경우가 생겨. 실제로 생겨. 왜? 보통 이제 우리가 수식 위주로 막 문제를 풀다가 어느 주제를 가면 예를 들어서 도형 위주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도형 위주의 문제는 잠깐만 내가 이 도형을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고 나서 서술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지? 도형을 설명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앞에서 이제 도형 연습을 많이 안 했다면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서 좀 난감해질 때가 있어. 맞아. 그때가 생겨. 그런 경우에는요. 예를 든 겁니다. 물론. 이때는 당연히 이제까지 했던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제까지 했던 거고 다른 주제가 돼버린 거지. 소재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또 이것대로 또 다시 이 부분 이 소재에 대해서는요. 흉내 내면서 연습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끝까지 계속 연습해야 되네요. 아니지. 초반에는 좀 그 빈도가 높은 거고요. 자기가 2달 동안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답안 작성의 기본기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진짜 이런 특정 주제나 소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선생님 저는 확통이 은근히 설명이 좀 힘들더라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답안 작성보다는 확통에 대한 그 개념이 약해서 이제 설명이 힘든 거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특정 주제나 소재가 약한 거는 또 그때그때마다 보완하면 돼. 그래서 답안 작성은 멀리 있지 않다. 자꾸 흉내내야 돼.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 학교 예시 답안 뭐 또는 선생님 송구시 답안도 마찬가지야. 이런 예시 답안을 마치 수능 문제집에 뭐 풀이집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수능 문제집의 풀이집은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막 자세히 안 보잖아. 왜? 그냥 그 내용에 대한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잖아. 근데 논술 답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일종의 뭐다? 예시 답안이 수능 문제집처럼 문제집의 풀이집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뭐다? 그치. 가장 좋은 답안 샘플이다. 그거 항상 놓치지 말란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답안 연습하는 거는 멀리 있지 않다. 그리고 대단한 게 아니다. 자꾸 보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흉내내야 된다. 그래서 쌤이 연습할 수 있는 그 용지를 하나 좀 첨부해 줄 거야. 그냥 아무 종이나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왜냐면 물론 이제 학교마다 답안 용지의 어떤 사이즈는 다 다르긴 해.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지 사이즈가요. 답안 용지는 A3야.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는 나지만 보통 여기다가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고 뭐 수험번호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가는 선이 가 있어. 그래서 답안 작성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여기가 뭐 1-1 해놓고 여기서 이제 막 풀이를 쓴다고 이렇게 답안 작성을. 오케이. 그래서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답안 형식인데 외형인데 자, 요 폭이 대략 13cm 안팎이야. 근데 우리가 집에 있는 프린트가 A3인 경우 드물잖아. 그치? 선생님 집은 A3야. 왜냐면 선생님은 그치, 프린트물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쌤이 요 폭으로 연습할 수 있게 폭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13cm로 약 13cm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폭에 따라서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 근데요 이 답안 용지에 밑줄이 있나요 없나요? 그럼 학교마다 달라. 밑줄이 있는 학교도 있고요 밑줄이 없는 학교도 있어. 오케이. 그런데야 밑줄이 없는 학교도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밑줄을 놓고 연습하는 게 좋아. 그리고 이렇게 밑줄이 있는 학교도요 가끔 이제 오해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 밑줄 꼭 지켜야 되나요? 아니야. 어겨도 돼. 물론 일부러 어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수식 같은 경우에 분수 같은 거 하다 보면 두 줄에 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밑줄은 참고적인 밑줄이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야. 그치? 수식 같은 경우에 분수가 나오면 뭐 두 줄을 차지할 수도 있고 한 줄 반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본인이 아직 답안 작성의 어떤 그런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쓰는 거가 좀 약한 친구들은 밑줄이 있는 걸로 연습하는 게 좋아. 그래서 밑줄이 있는 걸로 연습하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밑줄이 없는 경우 없는 답안지에도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 오케이. 그래서 쌤이 일부러 밑줄이 있는 거 없는 거를 두 개를 넣어줄 테니까 이제 자꾸 거기다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폭을 가득 채워가면서 작성하는 연습을 하면 좋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쌤 글씨를 잘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글씨체. 오케이. 좋아. 자, 그런데 글씨체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 입학처에서 채점하는 교수님들한테 공지를 해. 뭐라고 공지하냐면 학생들 글씨체는 점수에 영향이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글씨체는요 점수에 영향이 없는 건 맞습니다. 즉 이 친구는 글씨가 되게 멋진데 한석봉 같아 해서 뭐 점수가 더 나오고 얘는 뭐야 초등학교 거의 뭐 3학년 글씨체인데 초등학교 3학년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3학년 글씨체인데 뭐 이런 그래서 점수가 낮아 이러진 않아. 오케이?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 뭐냐면요 가독성에는 문제가 없어야 돼. 가독성에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가독성이 뭐예요? 가독성은 뭐냐면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이에 따라서 못 읽겠지.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글씨체의 문제가 아니잖아. 읽을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예를 든 거야, 물론. 이에 따라서 해서 누가 봐도 읽는데 지장은 없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가끔 물어보더라고. 쌤, X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누가 봐도 X로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가 답안지 작성할 때 이러면 망하는 거야. 문제 A, 왜냐면 내가 변수를 도입할 때는 알파랑 A를 일부러 같이 도입할 필요는 없어. 왜? 헷갈리잖아. 그런데 문제에서 A도 나오고 알파도 나오면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 내가 그대로 갖다 써야지. 그치? 근데 A하고 알파가 구분이 안 가. 그럼 망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망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그 변수를 도입할 때는요, 이걸 같이 도입할 필요는 없어. 왜? 일부러 헷갈리게 왜 같이 도입해? 그런데, 학교에 문제가 A하고 알파로 나오면 내가 그걸 딴 변수를 또 도입하는 것도 웃기잖아. 그치? 그러면 누가 봐도 A, 누가 봐도 알파로 구분이 가야 돼. 오케이? 누가 봐도 대문자 B와 베타는 구분이 가야 돼. 누가 봐도 R과 감마는 구분이 가야 돼. 예를 드는 거야, 물론. 오케이? 그래서 특히, 물론 이제 가독성도 중요한 거야. 읽는데 지장이 없는 게 가독성이다. 중요한데요. 특히 변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변수가 남들이 잘못 읽더라 그러면은 그 변수 쓸 때만 항상 조심해야 돼. 그렇게 조심하면서 쓰다 보면 염들 나이에는요, 6개월 안에도 글씨체가 일부 바뀝니다. 바뀌어. 그럴 나이야. 선생님 나이쯤 되면 안 바뀌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염들이, 글씨체도, 일부러 못 쓸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근데 너무 잘 쓰려고 했더니 답안 작성하는데 시간이 1.5배가 걸려. 그러면 그것도 문제라고. 그치? 근데, 그럼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잘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해야 돼. 왜?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하고 계속 또박또박 쓰다 보면 또박또박 쓰는 시간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이해 갔어? 의지가 없으면 안 바뀌어, 얘들아. 그래서 가독성에는 문제는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변수 같은 것들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변수가 구분되게 써야 된다는 것도 놓치지 말라고. 평소 습관이야. 이해 갔지? 그래서 답안 작성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어렵지 않아. 당장 염들 어차피 무료 특강이잖아. 가서 교환 다운 받아봐. 그러면 뒤에 선생님 예시 답안이 있어. 그러면 1-1하고 논술 5-1 보면 이거 진짜 선생님 글씨체야.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내 글씨체 자랑해서 뭐해. 이렇게 작성하는 거라고. 그럼 그걸 흉내내는 게 어려워?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자기가 답안 작성 능력이 안 늘어?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안 한 거야. 안 해놓고 선생님 답안 작성 능력이 안 늘어요 하면은 어떡하지? 나 해결책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 물론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느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그때 가서 답안 작성 특강을 듣든지 하는 거야. 그때 가서. 오케이? 그래서 2달 정도 염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연습하면 늡니다. 오케이? 늘기 때문에요. 귀찮더라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답안 작성 잘하는 게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염들이 좋은 공부 방법, 효율적인 공부 방법 알아. 근데 이제 귀찮은 거지. 보통 귀찮은 방법이야. 누구나 다 아는데 귀찮은 거야. 근데 그 귀찮은 걸 이겨내야 내게 되는 거야.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대단한 노력이라든지 뭐 대단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귀찮지만 실천 가능한 걸 가지고 연습하면 당연히 개선이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답안 작성은 이렇게 특히 초장에 잡아놔야 나중에 두고두고 편해져. 그리고 답안 작성이 어느 정도 기본기가 되면 나중에는 답안 작성 안 하고 문제풀이만 훈련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답안 작성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은요, 뒤로 가면 갈수록 공부가 효율적이 되는 거야. 왜? 답안 작성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문제풀이만 연습해도 된단 말이야. 답안 작성은 가끔가다 해도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답안 작성의 기본적인 훈련법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